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의 정체가 바로 여러분께서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그 과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건강을 챙기려는데 어제까지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나쁘다고 말을 바꾸고 TV에서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소개하지만 신문에서는 그 음식이 오히려 해롭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쓰디쓴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평생 술도 담배도 멀리하며 성실히 살아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진단을 받고 커다란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고 자책하고 원망하지만 그때는 이미 건강이 무너진 뒤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눈물을 보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비극의 출발점에는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달콤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그 해답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는 오늘 제 40년 의사 생활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노년층의 건강한 식습관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김중섭입니다. 올해 73인 저 김중섭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식탁에 숨어있는 해로운 과일과 오히려 건강을 되찾아줄 유익한 과일을 확실히 구별하는 법을 여러분께 똑똑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즉시 버려야 할 독이 되는 과일 3가지, 그리고 꼭 돈을 들여서라도 매일 먹어야 할 죽어가는 몸에도 기력을 불어넣는 보약 같은 과일 4가지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4번째 보약 과일은 저만이 알았던 숨겨진 비밀이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이 질병으로 지옥이 될지 건강하고 행복할지가 이 순간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강을 위장한 암살자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바나나가 좋다는 얘기만 들었고 에너지가 없을 때나 변비에 최고라는데 왜 해롭다는 건가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바나나가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그 효능들이 사실 60세 이후의 몸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 덕분에 사실상 농축된 설탕 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나나 한 개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은 칼륨입니다. 젊을 땐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도움되지만 신장 기능이 매년 조금씩 저하되는 어르신들에게 과한 칼륨은 체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심장에 큰 부담을 주며 때로는 부정맥이나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충청도 시골에 사시는 83세 김갑자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챙겨 드셨는데 갑자기 밭에서 가슴 답답함을 느끼며 쓰러졌고 검사 결과 심각한 고칼륨 혈증과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박사님, 몸에 좋으라고 평생 챙겨 먹은 바나나였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니 너무 허무하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더 챙겨 먹은 건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바나나 식단 중단 후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억울한 사연을 직접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번째로 멀리해야 할 과일은 달콤함으로 중독을 부르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아주 빨라 순식간에 혈당을 치솟게 만들 뿐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불에 댄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대개 통풍은 고기나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가 숨은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통영의 작은 어촌에서 오신 72세 백일영 선장님도 갑작스레 통풍을 앓으며 몇 달 동안 일터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다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파 밤마다 신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참아야 했다고 하셨죠. 선장님은 평생 고기는 입에도 안 댔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며 억울해하셨지만 식습관을 여쭤보니 매일 밤 배고픔을 달래려고 포도 한 송이씩 드시고 계셨던 게 원인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지만 용기 내어 포도를 끊으신 지 2달 만에 괴로웠던 통풍이 말끔히 사라졌지요. 선장님께서는 과일 한 송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다리까지 잃을 뻔했다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더군다나 당분이 농축된 건포도는 위험도가 더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멀리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 대표 간식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상쾌해 더운 계절의 최고의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특히 교묘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과당의 두 얼굴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밥이나 빵 등의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일에 든 과당은 다릅니다. 이 과당은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과정은 건너뛰고 곧장 간으로 향합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하느라 해독이나 다른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남은 과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축적됩니다. 이게 바로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위험한 건 과당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신호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느낌이 오지만 수박이나 달콤한 과일 주스를 많이 먹어도 배가 차지 않고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난 68세 정영선 어머님도 가족들과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이 아까워 한 번에 다 드시고 그날 밤 식은땀과 구토로 응급실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어머님은 수박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였구나라며 몸서리치셨죠.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럼 도대체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뭔가요?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런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몸속 세포를 다시 젊게 해주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혈관 청소의 대명사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완전한 과일이자 자연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당분 대신 혈관 속에 쌓인 나쁜 기름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수구를 막힌 때를 뚫듯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도 극히 낮아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직에 계셨던 62세 박성준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아 걱정이 크셨죠. 저는 선생님께 일상 식단은 그대로 두고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오신 선생님은 혈압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콜레스테롤도 30% 넘게 떨어졌다고 하시며 무척 놀라워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먹던 약보다 아보카도 반 개가 훨씬 큰 변화를 주었다며 저와 함께 기뻐하셨죠.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랏빛의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예전보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 불안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블루베리 속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튼튼히 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가장 뛰어난 천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은주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머릿속이 허옇게 흐려지는 브레인포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독서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대화도 점점 어렵게 느껴지면서 집안에만 계셨죠.
그러다 우연히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님께서는 다시 또렷한 정신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독서 모임에도 다시 나가시고 블루베리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분이 되셨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과일은 우리 면역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초록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엔 하루치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몸 안에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우는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세 김영수 사장님은 겨울철만 되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거의 매년 10번 넘게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워낙 면역력이 약한 탓에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는 일도 자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매일 키위 한 알을 껍질째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린 결과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 키위 한 알이 값비싼 보약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며 겨울도 두렵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추천 보약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인슐린 펌프 역할을 하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이는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 특정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자몽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 속 성분이 약 효과를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한 환자분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자몽 주스를 마셨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께는 자몽이 최고의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몸에 좋은 보약 과일들 어떻게 먹어야 더욱 효과가 클까요? 지금부터 저희 40년 경험이 담긴 과일 12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고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쉽게 포만감을 느껴 과식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장을 볼 때도 현명하게 고르세요.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갔을 때가 가장 잘 익은 상태입니다. 키위는 손에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 적당히 말랑한 것이 좋고요. 블루베리는 알갱이가 단단하고 표면에 하얀 가루 과분과 골고루 덮여 있는 것이 신선하고 달콤한 블루베리입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의 효능을 최대한 누리려면 각 과일에 어울리는 궁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단백질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건강에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와 곁들이면 뼈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캐슈넛,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어주면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해 빈혈 예방에도 탁월하죠. 반면 과일과 함께 우유나 떡빵을 곁들이는 건 피해야 할 궁합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은 과일의 주요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방해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3세 최영진 씨는 매일 아침 과일과 빵을 함께 먹는 습관 탓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었는데 빵 대신 과일만 먹자 그런 고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급적 단독으로 혹은 이렇게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보관과 손질도 건강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할 때 구입해 실온에서 후숙시키고 손에 쥐었을 때 부드러워지면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두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등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충분히 헹궈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냉동하면 농약 걱정도 줄고 영양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일 건강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고 싶다면 아침마다 혈관 청소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 키위 반 개, 그리고 물 반 컵을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줍니다. 특별한 감미료를 넣지 않아도 과일 본연의 고소함과 상큼함이 그대로 살아나 아침과 혈관을 동시에 깨워줍니다. 다만 오랜 시간 익숙해진 단 음식을 한 번에 끊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맛의 유혹은 뇌 속 보상회로까지 자극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3일 미션을 권합니다. 단 3일 동안이라도 독이 되는 3가지 과일과 과자, 빵, 음료수 등 모든 가공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거죠. 처음 이틀은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사흘이 지나면 놀랍게도 무딘 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에서도 옛날 과자보다 훨씬 깔끔하고 달달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 음식이 간절할 때는 미리 준비해둔 건강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한 줌 드시고 인공 간식 대신 진짜 간식으로 냉장고를 채워보세요. 또 달콤한 게 당길 때는 천천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갈증을 배고픔이나 단맛 갈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과 생활이 신기할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과일에 대한 오해로 스스로 건강을 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에는 너무 무지했습니다. 과일이 몸에 이롭기만 할 거라는 맹신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다 출출하면 밥 대신 과일로 허기를 달래곤 했죠. 그 습관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거의 당뇨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에는 지방이 가득 쌓여 더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부끄러웠고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이 한탄스러웠죠. 밤마다 내가 혹시 부모님처럼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제 몸을 실험대 삼아 과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40년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세심하게 분석하며 모든 결과를 직접 제 몸에 적용해 보았죠. 그렇게 얻은 깨달음과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더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의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지금 70이 넘어서 제 또래는 물론 50대들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췌장 나이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이론이 아닌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습관처럼 집어드는 과일 한 조각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힘차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지식 한 그릇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분들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의사 김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